자, 다음 발표는 천부경과 정역사상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자는 양재학 박사인데요. 양재학 박사님은 충남대학교에서 주역을 전공하셔가지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자상히 알기로 양재학 박사는 정역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역에 관한 대한민국의 1인자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 아주 귀한 인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더 귀한 천부경을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정역으로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재학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천부경과 정역사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천부경에 흐르는 그 핏줄은 과연 어떤 색깔이고, 또 정역에 흐르는, 수학에서 흐르는 그 피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 또 그리고 그 피를 움직이게 하는 혈관은 과연 동맥인지 정맥인지, 수학에 있어서 천부경과 정역은 어떤 수학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글을 썼습니다.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한 5, 6분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이 글에서 천부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들이 천부경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논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보다는 천부경이 80일자로 구성된 그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흐르는 수학적인 어떤 질서는 무엇인가, 요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부경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저술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문학적인 해석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인문학적인 해석이 천부경의 이해에 어떤 외연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각 해석사에 일어나는 불협화음 내지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왜 이러한 다양한 해석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의 그 접근 방식과 전개 과정이 다를까? 또 결론은 천부경은 인류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앞으로 천부경 연구에서 뭔가 좀 객관적인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기존 동양 산술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양 수학의 관점에서 천부경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정역과 천부경은 어떤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천부경 80일자의 수와 정역도 80일자로부터 모든 것을 연역하고 규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는 정역과 천부경과 정역은 일란성 쌍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역에서는 그렇고 천부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주역적인 어떤 수리 방정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역에서는 태극은 1이고 음양은 2고 사상은 4고 8개는 8이고 또 64개는 64로 나가는 1, 2, 4, 8, 64 이렇게 나가는데, 정역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천부경에서도 일시무시를 할 때 일종무직을 할 때 1을 하고, 또 3극이 있죠. 1, 3. 그리고 괄호 세로 9단씩 9, 9, 8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정역과 천부경, 천부경과 정역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저는 그것을 하도낙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도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로도 9단이고 세로도 9단, 80일이 형성이 됩니다. 낙서의 극한수죠. 그런데 천부경은 과연 그렇다면은 하도낙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도낙서로 할 수 있겠는가? 9980일에서 80일 낙서의 극한이고 또 일적십거의 10은 비록 하도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천부경은 하도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일적십거라는 목적 지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부경과 정역은 역시 하도낙서라는 공통 수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대삼합육 생칠팔구 그 가로 세로 중앙에 다 아시는 것처럼 6이 있죠. 왜 하필이면 6일까요? 81세에서 하필이면 6일까? 저는 이 고민을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전재호 실장님하고도 한 10여 년부터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혹시 하도의 주경이 아닌가? 예를 들면 주역에 보면은 전부 음양론이에요. 뭐 육효가 있지만은 그 육효라고 하는 것은 결과지 중용은 어떤 센터가 어떤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낙서에서는 비록 오지만 하도에서는 6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서는 오고 하도는 6인데 이게 왜 하도는 중용이 오고 하도는 6이고 낙서는 5일까라고 이 숫자에 혼동이 오더라고요. 아마도 공자는 낙서의 5를 중용으로 삼았고 김일부는 하도낙서의 중용인 5와 6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사상만큼만 봐도 정역사상은 중국 사상인 주역 사상을 극복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구라라고 하는 것은 하도낙서에서 구라고 하는 것은 상수다. 변하지 않는다. 항상 상자 상수고 789라고 하는 대삼합육 789라는 것은 변수입니다. 9763, 9872, 9981에서 이렇듯이 정역은 철저하게 구구단 셈법이 정역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고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일부 선생은 정역에서 천부경을 봤다라고 하는 기록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학적인 동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김일부 선생은 천부경을 분명히 인식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역과 천부경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김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용변부동본 했는데요. 용변부동본 작용이 움직이지 않는 본체로 변화한다. 이것이 정역사상의 핵심인데요. 정역사상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핵심이 바로 윤례인데요. 윤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윤례가 작동을 해서 금화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결국 본체가 작용으로 변하고 작용이 본체로 변해야 용변부동본이 돼야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정역사상의 저는 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목차도 일반 논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라고 아홉 수로서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천부경 그 구수 중심에 또 9980일의 중심으로 목차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천부경은 1부터 10까지 수중심으로 해주는 상수학의 모범입니다. 그것은 천부경 전체 글자 80일 자체가 우주의 구성을 얘기하는 수리 철학을 함축하고 있는데 80일은 낙서의 극한을 뜻하는 9의 제곱수. 수학에서 9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분적분으로 들어가면은 9 곱하기 9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서에서 하도로 변화하는 그런
엄청난 시공간의 물리적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 수학에서 곱셈의 특히 제곱셈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부도 19세기에 나온 그 역학자죠. 그는 복귀팔계와 문항패를 극복한 정유팔계도를 선포하여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도래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삼합육 789라고 하는 것과 용변 부동변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힌트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일부는 천부경에 등장하는 1, 3과 6 그리고 9와 81수를 바탕으로 만물의 진화 과정과 선호천 전환의 이치를 밝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역과 천부경의 공통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통적인 연결고리는 분명히 하도낙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역에 보면은 겸삼재의 양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삼재와 음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하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시간적인 선후관계보다는 논리적인 선후관계로 바라본다면은 논리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재가 먼저고 석삼극 할 때 무진번이라고 할 때 무극태광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음양법칙으로 이렇게 거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재가 음양보다는 논리적 선관계에서 앞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도 항상 먼저 삼극을 얘기하고 나중에 음양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 주역은 천부경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도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천지인의 세 요소를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일, 땅은 이, 사람은 삼이라는 의미는 천지인 삼재가 생겨나는 시간적인 사실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지인 구성의 논리적인 선후관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항상 하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부경의 수리구조는 13, 9, 81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81자의 구성에 6이 들어가 있겠죠. 이것은 하도가 숨겨진 질서로서 은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주역의 1, 2, 4, 8, 64에 논리와는 구분됩니다. 천부경과 정역의 동일성은 숫자 81을 구성하는 수리철학의 중심이 있습니다. 천부경의 81이 만물의 생성 전체 과정을 표상하고 있다면 정역은 시간의 모체인 원력 375도를 81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이라는 것은 하도낙서의 측면을 동시에 순여 권리로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선호천 전환의 종점을 시사하고 낙서로서 하도의 교체 공식을 81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역 첫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인가 63과 72와 81은 일부에서 하나 되도다. 오호라 금일금일이여 63, 72, 81은 2로 일부로다. 여기서 일부가 모든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하나의 체계로서 지금의 시대 정신을 63, 72, 81을 다 보태면은 216입니다. 216은 건책수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책수가 주역 건께 단전에 보면 건도별의 각종 성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도가 변화해서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그대로 구현된다라는 그런 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인가는 감탄어는 지극한 인류의 함과 미래에 대한 경고가 섞인 물음입니다. 자, 63, 72, 81은 210이라는 공식 속에는 김일부의 정역의 유토피아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부는 저는 시간의 철학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구를 이렇게 상수라고 했고요.
대삼합력 7, 8, 9라고 했을 때 7을 7, 8, 9는 변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9, 80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항상 이렇게 김일부 선생도 99, 81 이걸 가지고 시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63은 윤려 순임금액의 역법이고요. 72는 유임금의 역법이고 원역은 김일부가 밝혀낸 370도 원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하도의 순법칙으로 보느냐 낙서의 역법칙으로 보느냐 그 관점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원리의 두 측면을 가지고 하도로 낙서로 설명한 것이 정역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데 김일부 선생의 탁견은 선천과 후천이 우주의 두얼굴이라고 한다면은 우주의 두얼굴을 하나로 통합한 김일부 선생은 근원 원자 하늘천자에서 원천을 발견한 것이 김일부 선생의 탁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천부경 81자의 구성 근거는 일적십거에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품다. 81자로 구성된 것이 낙서의 극한수고 그것은 10수 1에서 10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10이라는 그 열십자에 그 열이란 말이 명사고 열리다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환단곡이 신시본기에 보면 궤도 천하라고 지금의 송화강 근처에서 궤도를 얻었다는 말에서 괴는 8개 복귀 8개 분황 8개라고 하는 거고 도라고 하는 것은 하도 낙서에서 도죠. 하도는 낙서를 품고 있어요. 낙서는 하도를 향해서 시간의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부경은 십수 하도가 전제된 구수 낙서의 전개 방식을 통해 세계의 구성과 생성 변화를 설명한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왜 80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게 주비상경이라는 책이 BC 10세기경에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위서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천부경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주비상경의 그 핵심은 천원지방에서 유래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천원지방에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나오게 됩니다. 주비상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구고현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보다도 먼저 피타고라스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하면은 5제곱 25가 나온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수학의 근원을 천원지방에서 연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논평을 했을 때도 그 수학 교수였던 정유태 한 분이 파이와 3.14와 천원지방은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동양 수학에도 과거에는 순수 수학이 있었는데 그 후에 농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계산 쪽으로만 흘렀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상고가 말하기를 수의 법칙은 원과 정사각형에서 나왔는데 원은 정사각형부터 나오고 정사각형 곡적으로부터 나오며 곡적은 구구단의 9981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김일부 선생도 이런 것은 보지 않았나 간접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구구법의 성립 근거는 구수 낙서에 있습니다. 낙서가 하도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활동 법칙을 천부경은 80일의 낙서와 일적식의 십수 하도로 융합해서 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학들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학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천부경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인문학적 해석을 뭔가 좀 잠재울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부경과 정역을 꿰뚫는 연결고리는 하도 낙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역은 하도 낙서에서 하도 낙서로 끝나는데요. 그것을 정역 8개도로 하나로 요약했을 따름입니다. 김일부는 시간 질서의 전환 문제를 담고 있죠. 역은 캘린더라고 해서 책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주제를 시간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키죠. 하도와 낙서의 지는 후천과 선천이요. 하늘과 땅이 가는 길은 기재와 미재이다. 하늘과 땅이 가는 길은 주역의 논리라는 것이고 정역은 하도 낙서의 이치는 후천과 선천이다. 그러니까 정역의 문법은 후천을 먼저 말합니다. 항상 선천은 그 뒤에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왕왕 정역을 오해를 해요. 후천을 먼저 얘기하니까 김일부는 예언가이냐? 아니죠. 미래를 앞당겨서 이해를 한 선각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역은 시간의 형이상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도와 낙서 이런 방향이죠. 하도는 10부터 시작하고 낙서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일시무실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아까 일적 10개로서 낙서가 하도로 지향한다라고 할 때 하도는 10무국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 6에다도 노란색을 칠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도의 중형인 6입니다. 낙서의 중형은 5고요. 그러니까 김일부는 5와 6이 세상의 중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말했죠. 자, 이것은 천부경의 3극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무국, 일태국, 오한극을 김일부 선생이 최초로 과거의 철학들을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원단각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정역에 천부경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손을 들어보면 문득 무엇이 열이다. 이것이 정역의 수지도법인데요. 아인슈타인의 E는 mc라는 것이 아주 간단한 수학 방정식이 세계를 바꾸는데요. 이런 수지도수 방법이 선천히 후천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비주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도낙서가 있는데요. 김일부 선생의 탁견은 오른편에는 하도의 중앙에 있는 무국, 황극, 태극에 대해서 연구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삼극을 해놓은 것이 정역이죠. 이 무국과 황극 사이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 한덕수 선생님도 우주변화로서 얘기했듯이 윤례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81을 형성하는 삼원구조와 6을 중심으로 8방으로 펼쳐지는 법칙은 마방신의 마방진, 매직 수계의 신비를 넘어서 합리성의 극치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천부경의 중심에 6이 존재하는 필연성이 인정된다면 천부경이 하도낙서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역시 당연하고 천부경은 우주수학의 원전이라고 하는 그 규정은 매우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 발표는 마치고요. 논문을 읽어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지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